그럼 에코 클라이언트를 소켓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에코 클라이언트를 쉘의 텔넷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접속하여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능을 텔넷이 아니고 에코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가 에코해서 보내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골격은 지금까지 봐왔던 골격하고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35라인부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215번, 215쪽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36번째 라인에서 사용자로부터 화면 키보드로부터의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read 0 하는 디스크립트 0, 색인 0는 스탠다드 인풋이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test 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read 함수를 통해서 버퍼에 샌드 버퍼에 읽어오는 자료는 test 그다음에 newline 해서 5글자가 리턴되어 옵니다. 이렇게 5개의 글자 화면에서 키보드로 친 입력 데이터를 샌드 버퍼로 읽어오고 그 샌드 버퍼의 마지막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뉴라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뉴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가 퀴트이면 더 이상 그 while문을 수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갑니다. 쉘에서 텔넷으로 데이터를 그 에코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퀴트 글자를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여도 실제 클라이언트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퀴트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으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41번째 라인에서 출력을 하고요. 그렇게 읽어온 데이터 샌드버퍼의 내용을 C소켓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write 함수를 써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로 보낼 데이터의 크기는 샌드버퍼에 들어있는 글자의 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5글자가 서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버로 보낸 글자의 수만큼을 에코해서 서버가 다시 돌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n만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 n개의 글자를 우리가 받아서 읽어올 글자가 n개이기 때문에 n개의 글자를 책임지고 모두 읽어오기 위해서 여기 46번부터 55번까지 라인을 통해서 n개의 글자를 모두 읽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n개의 글자를 읽어올 글자의 수로 n개를 두고요. 실제 read를 통해서 n개의 글자를 읽습니다. 실제 읽어온 글자는 n으로 리턴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읽어와야 할 글자와 그 다음에 실제 읽어온 글자가 차이가 발생하면 그 숫자만큼을 while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n개를 모두 읽을 때까지 책임지고 while문을 돌면서 글자를 읽어드리고요. 그렇게 읽어온 글자 receive 버퍼의 제일 마지막에 문자의 끝을 나타내는 뉴라인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를 원격지로 서버로 보내고 서버가 불러온 거를 다시 읽어서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그림으로 보면 에코 클라이언트는 키보드로부터
에코할 글자를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은 글자를 서버와 연결 요청을 통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에코 서버로 보냅니다. 에코 데이터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서는 ECHO 스페이스 TEST new line까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글자를 모두 동일하게 다시 클라이언트로 에코해 줍니다. 다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에코 클라이언트는 해당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리눅스에서 실행 터미널을 2개 생성을 하고 실행 터미널 한쪽에 서버 측, 서버 프로그램,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선 동작시켜 놓습니다. 1번 동작시켜 놓고요. 에코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 클라이언트 2번, 에코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하면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받고요. 여기서는 에코 테스트를 입력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으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에코 테스트를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원격지로부터 받은 에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코 데이터가 여기 이제 에코 데이터가 오면 이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his is test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this is test가 에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트라는 걸 입력하면 에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종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에코 클라이언트, 에코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서버로 보내면 서버는 받아온 클라이언트가 보낸 글자를 그대로 반환해주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로토콜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프린트F, 연결을 하면 프린트F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두 컴퓨터 간의 소켓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소켓 프로그램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CP 소켓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연결 종료 시에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결 종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lose, 앞서 close와 shutdown 뭐 이런 함수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선 연결 종료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A와 B가 서로 통신하고 있다가 연결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두 컴퓨터 모두 close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close 함수를 호출하면 가령 여기서 시스템 A에서 close 함수를 먼저 호출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close 함수를 호출을 하면 해당 그 커널에서는 시스템의 커널에서는 그 연결 종료를 위한 핀 패킷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상대 측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 상대 측에서는 여기 소켓 S라 그러고 S1이라고 그러고 S2라 그러죠. 그러면 S2에서는 해당 소켓의 상태를 클로즈 웨이트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수동적 클로즈죠. 그러니까 자기가 클로즈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클로즈해서 클로즈했다라는 요청이 와서 S2에 대해서 상대방이 클로즈했다라는 상태로 상태를 변화시키고 핀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S1 이쪽 S1의 소켓의 상태는 핀 웨이트 1에서 핀 웨이트 2 상태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클로즈를 호출한 A쪽은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자기 쪽을 이제 클로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half close, 절반을 클로즈 했다. half close 합니다. 그래서 핀 2 상태에서 A는 상대방 컴퓨터가 소켓을 클로즈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B를 보면 소켓 S2는 상대방이 클로즈를 통해서 핀 패킷을 보내오면 클로즈 웨이트 상태가 되고 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스템 B의 프로그램이 read 함수, read 하죠. read 하고 S2 그다음에 뭐 buffer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read를 하면 리턴 값이 읽은 개수가 들어오는데 K개를 읽어라 그러면 읽은 개수가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클로즈를 해서 내가 반쪽 저쪽에서 전화를 끊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내가 에크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 리드는 0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끝나면 클로즈로 핀을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쪽 상대편 PC는 리턴 값을 제로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턴 값을 보고 상대방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B에서 그 소켓 통신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클로즈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클로즈를 나중에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소켓 S2는 클로즈 웨이트에서 라스트 액 상태로 상태가 바뀌고 이쪽에서 B가 소켓 2에 대한 통신을 끊겠다 하는 의미로 핀 패킷을 A로 보냅니다. 그럼 핀 웨이트 2의 상태로 있던 그 시스템 A의 소켓 S1은 타임 웨이트 상태로 상태가 바뀌고 그 액을 원격지 컴퓨터인 B로 보내게 됩니다. B는 비로소 A가 액을 보내면 그걸 수신하면서 B는 클로즈 상태로 되고 해당 소켓은 클로즈가 됩니다. 그렇지만 클로즈를 먼저 호출한 A의 소켓 S는 일정 시간 동안 타임아웃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켓 S1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는 일정 시간 동안 커널 내에서 타임아웃 상태로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켓이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클로즈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A가 서버가 됐던 클라이언트가 됐던 그 연결되어 있는 소켓을 종료하기 위해서 먼저 클로즈 함수를 호출한 쪽의 소켓은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이 클로즈를 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타임아웃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포트를 그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서버나 뭐 이런 그런 서버들이 그 기능 개량이나 오류 보안 등을 이유로 서버를 종료했다가 재실행하면 그 일정 시간 동안 해당 포트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곤 합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전화, 포탈 등이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서브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켓 옵션 등을 조정을 하면 아직 해지되지 않은 포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를 소켓 옵션 1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종료 상태에서 소켓들의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터미널 2에서 에코 서버를 우선 동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행터미널 1에서 클라이언트 쪽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tState 명령으로 소켓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 서버가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 netState의 그 넘버 -t로 해서 TCP의 그 소켓의 번호들로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에코 서버는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이렇게 소켓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 에코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를 동작시키고 에코 테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통해서 해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중지시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중지시킨 이후에 넷스테이트를 쳐서 소켓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클라이언트 소켓이 하나 늘어 있고요. 그 해당 소켓은 32,960번 포트로 나가고 있고, 이게 원격지는 동일한 컴퓨터의 9,000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태가 타임웨이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상태도를 보시면 먼저 컨트롤 C를 치면 클로즈가 되고요. 자동으로 클로즈 되고 핀웨이트 2를 거쳐서 원격지에서 핀이 올 때까지 서버가 클로즈 할 때까지 타임웨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타임웨이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한번 다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에코 데이터를 주고 이번에는 컨트롤 Z로 쳤습니다. 컨트롤 G 이렇게 치면 이 클라이언트가 스톱하는 게 아니라 중지되어 있겠죠. 스톱 이렇게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넷스테이트를 통해서 소켓의 상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전히 앞에 처음에 했던 클라이언트 소켓은 커널 내부에서 아직 해지되지 않고 타임웨이트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새로 동작시킨 에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버와 연결이 돼서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코 TCP 클라이언트 소켓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와 각 세부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예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소켓 클로즈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먼저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여 클로즈한 사이트에서는 비록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한 이후에도 해당 소켓은 일정 시간 동안 커널 내부에서 해지하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소켓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장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6장에서는 UDP 소켓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